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도 세금 보고 우리가 그 2023년에 이제 1월부터 4월에 하죠. 그러니까 2023년에 세금 보고하는 것이 2022년도 세금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세금 보고 할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누락되는 것들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 확인해야 될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금 보고에 텍스페이어와 스파우즈 두 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딱 두 사람의 세금 보고지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내 애가 뭐 한 1,000불 벌었는데 그거 같이 포함해서 세금 보고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세금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부양가족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세금 보고 이름은 내가 여권에 아니면 뭐 법적인 시민권에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소셜 시큐리티 이름하고 실제로 인컴 텍스에 쓰신 어떤 법적인 이름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굉장히 그 혼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름이 그러니까 틀리다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법적인 서류의 이름이 틀리다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세금 보고는 2022년 세금 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입니다. 내가 1월 2일 날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12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그건 뭐 2023년으로 옮기겠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어진 일, 내가 팔았다 살았다 하는 모든 것에 그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신분은 파일링 스테이터스라 그러는데요. 세금 보고할 때 몇 가지가 있죠. 독신 있고 부부 공동 보고 부부 별도 보고 그 다음에 가장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그 다음에 위도우가 있습니다. 위도워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2년 동안은 그 어느 정도 세율의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금 보고는 배우자가 2021년 이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나 아니면 어떤 신분 문제로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이 텍스 아이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을 경우엔 세금 텍스 아이디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게 ITIN이라고 그러죠. Individual Tax ID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신청하실 때 제일 성공 확률이 놓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금 보고할 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금 보고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폼 W7을 이용해서 같이 신청하시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받는 ITIN이기 때문에 별탈 없이 받는 확률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금 보고 때에 지나고 나서 나중에 따로 또 신청하시게 되면 사유라든가 왜 보고하느냐, 세금 세금 낼 건지 안 낼 건지도 판단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세금 보고 하실 때 만일에 ITIN 텍스 아이디 넘버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같이 세금 보고 서류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또 조심할 것은 이제 어떤 때 보면은 뭐 자녀 이름으로 통장이나 적금, 뭐 증권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의 구자, 자녀의 그러니까 소셜 넘버로 돼 있는 그런 투자 이익이 1,150불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50불 투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없고 투자 소득만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배당금 이런 거죠. 그것이 1,150불 넘어가면 자녀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녀가 투자 수입이 뭐 다른 소득도 있고 하는데 투자 수익이 2,300불 이상일 경우에 내가 부양가족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내가 뭐 돈을 한 5, 6만 불을 넣고 해서 투자 소득이
2,300불 이상일 경우에는 키디 텍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디 텍스라는 것은 그 부모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로 해갖고 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300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수입은 결국은 키디 텍스를 보고하면서 부모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모 세율에 맞는 세율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에 있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이하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학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23세까지는 뭐 쉽게 부양가족이 됩니다. 뭐 소득이 있던 크고 작건 간에. 그러나 18세 이상이고 학생이 아니거나 아니면 23세 학생인데 23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총 소득이 4,4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디펜던트에서 제외가 되고 결국 독립 납세자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2,000불 벌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나하고 같이 우리하고 같이 세금 보고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들어오고 자녀는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한다는 상황 속에서 세금 보고만 따로 보고하셔서 리펀드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더 낼 게 있으면 내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누락해서 나중에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내가 뭐 친구들 뭐 한 30명이 모여서 부동산 투자 아니면 어디 뭐 그냥 한 조금 뭐 해서 조금 넣어서 그냥 파트너 뭐 투자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뭐 1년에 300불 벌었다 400불 벌었다 아니면 뭐 손해 났다 맨날 뭔가가 하는데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고 난 큰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 다른 사람과 같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물론 당연히 내가 임대 수입하고 내가 우리 집안 식구하고 한다면요 그건 뭐 잊어먹을 경우는 없지만 다른 데서 관리해주고 하다 보면 스케줄 K1이라고 해서 파트너십에서 내가 세금 보고해야 될 서류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폼 W2를 통해서 세금 보고하는 증명을 받듯이 스케줄 K1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S코퍼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는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파트너가 20명이 되다 보니까 자료 모으기도 힘들고 뭐 하다 보니까 연기원 내갖고 10월 달 돼서 떨거덕 스케줄 K1에서 세금 보고하라고 자료를 주면 나는 벌써 이미 끝났는데 빠뜨리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조금이라도 어떻게 투자하거나 뭐 내가 뭐 비즈니스에 뭐 한 몇 프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했을 때는 그 회사에 연락하셔서 내가 지금 세금 보고를 이제 올해 2022년 하는데 혹시 필요한 자료들 당신들이 갖고 있느냐 해서 있으면 받으시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기원을 내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택 모기지 물론 항목 요새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부동산 텍스라든가 여기 혜택이 많지 않아서 잘 안 하는데 모기지 이자 혜택을 받을 때 조심할 것은 원 오리지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처음 했을 때 홈 에퀴티 빼고 집 원 모기지의 75불까지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집을 살 때 100만 불을 얻었다 그랬을 때 100만 불에 대한 이자를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75만 불까지 프로레이트를 해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만 만약 항목 공제하시게 되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제 세금 보고를 하다가 야, 나 세금도 많이 낸다. 아니면 우리 이번에 연금 좀 낼까? IRA 좀 들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2년 세금 보고의 그러니까 혜택을 보기 위해서 IRA를 2023년 4월 15일 세금 보고 전에만 여러분들이 불입시키면 2022년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분명히 2022라고 명분을 해야지 특별하게 없이 그냥 바로 입금시켜버리면 불입을 하신다면 그 불입받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투자 기관에서는 2023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2022년, 벌써 202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2022년 꼴로 해당되는 IRA를 불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2022로 불입을 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한 크레딧이 있는데 의외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기차를 사실 때는 뭐 7,500불에서 4,000불에서 7,500불까지 해당됩니다. 물론 바이든이 작년 가을에 이제 그 전기차의 혜택에 대해서 품목을 많이 줄여놨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충분히 그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어서 부채를 탕감, 크레딧 카드를 뭐 밸런스를 줄였다든가 모기지를 뭐 탕감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는 수입으로 분명히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해외 총 갖고 있는 계좌의 합이 10,000불 이상 됐을 때는 해외금융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즉 무슨 얘기냐, 내가 5,000불 A라는 한국에 있는 A라는 뱅크, 5,000불 B, 한국에 있는 B라는 뱅크에 있기 때문에 난 10,000불 넘은 적이 없다가 아니고 두 개 합해서 10,00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투자금융의 합이 10,000불이 되면 신고를 하십시오. 뭐 특별히 무슨 세금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 두시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바마 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프리미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프리미엄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오바마 케어 거기서 폼 1095A라는 양식을 꼭 여러분들께서 받으셔서 인풋을 해야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입이 좋아졌으면 프리미엄을 더 내야 되고, 내가 작년보다 수입이 떨어졌으면 또 리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연방정부에서는 이제 벌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저지를 포함된 몇 개 주에서는 아직도 스테이트 레벨에서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그 주정부에 혹시나 건강보험에 벌금이 부여되는 주라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서치를 해보시면 혜택은, 건강보험 혜택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몇백 불에 여러분들께서 커버가 되는 건강보험 퀄리파이드 된 건강보험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주정부에 내는 벌금보다는 훨씬 싸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